안녕하십니까, 디익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DNA 455 중 앞쪽 주제에 해당되는 스카이 입시, 그 중에서도 서울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도 일부 좀 변화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DNA가 좋은 점이 이렇게 대학별로, 주요 대학별로 주요 변화사항을 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서울대 역시 주요 변화사항 중에 몇몇 가지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정시 부분 보시면요. 이 사회복지학과가 작년까지는 이제 서울대 정시 중에서 일반 전형으로 모집을 했던 모집단위인데 올해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 예정입니다. 지역균형 전형과 보통의 일반 전형의 차이점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학과가 있는데요. 서울대에서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유형 1, 인문계열 위주입니다. 유형 2, 자연계열 위주입니다. 유형 2는요, 다시 2-1과 2-2로 또 과가 구분되는데요. 작년까지 식품영양학과는 유형 2-2에서만 이제 수능 그러니까 응시 영역 기준을 인정했던 학과였는데 올해는 2-2와 더불어서 인문계열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유형 1도 응시 영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좀 변화사항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된 부분인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화생공, 그 다음에 식품영양, 그 다음에 첨단융합학부 요 세 개 학과가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모집 인원이 좀 있는데요. 큰 틀에서 이 수시와 정시의 모집 인원상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전형 방법에서도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시는 이제 학종이게 되겠고 정시는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이렇게 구분되는데 작년과 또 동일하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자, 수시, 정시 공통사항 중에서 이제 응시 영역 기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변화사항 중에 있었는데요. 그 보시면요. 유형 1과 유형 2-1, 그 다음에 유형 2-2가 있는데요. 여기 세부 응시 영역 내용을 보시면은 유형 1은 국수, 영탐, 한국사에다가 제2외국어 한문까지 필수적으로 응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의 이제 인문계열 학과가 이제 요 응시 영역을 지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형 2와 유형 2-1과 2는 자연계열이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유형 2-1이 조건으로서 추가된 겁니다. 물리1, 물리2, 화학1, 화학2를 과탐 선택 중에서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 자, 유형 2는 서울대가 아직 응시 과목을 뭐 지정 폐지하거나 그런 대학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계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탐 선택이 필수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더해서 물리와 화학 쪽 과목을 반드시 하나 이상 선택해야지만이 응시할 수 있는 과들이 바로 유형 2-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과들이 워낙 많은 국립대다 보니까 좀 찬찬히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이 과들을 뭐 떠나서 자유전공,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이 많을 텐데, 자유전공은 유형 3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신설된 학부대학 광역, 그 다음에 기존의 자유전공학부, 뭐 기타 예체능 계열 포함해가지고 유형 3으로 분류되는데, 유형 1과 유사하지만 이제 하나 더 조건이 빠진 게 제2외국어, 그 다음에 한문은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가 또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23학년도부터 정시에도 이제 교과평가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가 좀 강조하는 게 전공연계 교과이수 과목입니다. 서울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집 단위별로 핵심 권장 과목과 이렇게 권장 과목을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요게 해마다 일부 학과들이 조금씩 변경되는 상황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주요 내용에서도 보셨다시피 전년도 대비 화생공 아랫부분 보시면 여기 식품영양 그 다음에 첨단융합부는 작년에 요구했던 뭐 핵심 혹은
권장 과목 대비 올해 좀 새롭게 좀 제시된 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 과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대부분 요 경제학부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다 자연계열에 해당되는 모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꼭 이거를 무조건 봐야 된다, 필수 과목이다라고 지정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정시에서도 역시 교과 평가를 하는 만큼 이 과목들에 대한 어떤 중요도는 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핵심 과목에 대한 어떤 이수 여부 정도는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으로 먼저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학과가 이제 일반 전형에서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 변경사항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형 1, 2, 3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그 제한 과목, 지정 응시 과목에 대한 어떤 설명이 다시 한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교과 평가가 서울대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어떤 부분이고, 올해 뭐 고려대도 마찬가지고, 올해 또 신설되는 연대 등등등 일부 학교들이 추가로 또 정시해서 교과를 평가하는데, 서울대의 특징은요, 다른 학교랑 다르게 서울대는 철저하게 좀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우리 DNA에서 자세하게 서울대 교과평가의 특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뭐 읽어보시면은 뭐 알 법도 하지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서울대에서 요 정시 모집 요 세부 표를 좀 보시면요, 요 아래쪽에 교과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평가는 뭘 보느냐, 생활기록부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본답니다. 그래서 그 항목 자체가 이수 내용, 그 다음에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트, 요 세 가지를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이 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입학사정관에 해당되는 평가관 2명이 각각 A부터 이제 등급을 쭉 매기게 됩니다. A, B, C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전형이냐를 떠나서 일단 AA부터 CC까지 매겨지게 되고요. 다만 요 위쪽으로 보시면 지역균형 전형, 흔히 말한 지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정시 기준입니다. 이 각각의 두 전형이 있는데, 이 두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과 평가의 비중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 일단은 수능으로만 2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교과 평가를 하고요. 지역균형 전형은 일괄 전형으로 처음부터 수능 60점, 교과 평가 40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점수의 어떤 총량이 다른데 실제로 평가에서 이제 변별되는 차이도 좀 큰 편입니다. 이 지균 전형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최대 AA를 받았을 때 10점이 부여되고요. 가장 낮은 평가인 CC가 0점. 그래서 총 이제 교과 평가에서 최대 10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는 AA가 5점, 그 다음에 CC가 0점, 최대 5점 정도 차이가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실제로 뭐 내 교과 평가가 몇 점 어떻게 평가될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강하다, 뭐 보통이다, 약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추정을 한 다음에 그때 내가 평균보다 낮을 수도 있는 혹은 높을 수도 있는 교과 평가 점수를 감안해서 나의 수능 점수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혹은 조금 더 이제 낮게 뭐 이런 식으로 여지를 둘 수도 있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정시를 쓸 때 우리 컨설턴트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정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대상자가 많은 만큼 이 교과 평가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은 편인데,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넘겨서 보시면요, 작년도 좀 상황을 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재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봤고요. 여기 표를 지금 보시면은 2사 수능과 2호 수능 두 해 수능 간의 과탐 기준 이제 표백,
만점자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좀 색깔 칠한 게 2호 기준, 작년 수능이 재작년 수능보다 표점이나 만점 표점이죠. 그 다음에 만점 100, 그러니까 최대 백분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졌다라는 거를 색깔로 좀 제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 정시로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이 우리 과탐에서 어느 정도의 백분위 혹은 어느 정도의 표점 점수를 획득한 건가 제가 이제 합격자 기준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아직 비어 있지만 지금 위에는 2, 4학년도, 아래는 2, 5학년도고요. 지금 유형 2-1과 물화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 2-2 물화생지 구분 없이 이제 응시 가능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유형을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지금 평균을 한번 잡아왔습니다. 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2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 표점 평균이 유형 2-1과 2-2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물화 선택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형 2-1이 2-2보다는 표준 점수의 평균이 조금은 좀 낮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실제로 밑에 보시면 같은 부분을 보시면 작년도에 좀 특징적인 게 뭐였나요? 요 옆에서도 보여지지만 물리학 원과 우리 화학 원, 요 두 과목에 실제로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화원은 백분위마저도 좀 낮았던 그런 수능이었죠. 어쨌든 서울대라는 학교가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 비율을 이용해서 이제 합산해 가지고 환산 점수를 매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 중심으로 보면 아무래도 물화 필수인 유형 2-2가 상대적으로 지원자 그룹의 평균 표점 평균이 낮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저도 작년에 좀 해봤었는데 실제 결과도 소폭이지만 24학년도에 이어서 좀 낮다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표준 점수가 매해 뭐 기준점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걸 이렇게 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밑에 백분위 평균도 가져왔습니다. 자, 서울대의 자연계열 기준으로 합격하는 우리 학생들의 기존 과탐 백분위 평균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 보시면은 2, 4학년도는 94% 정도, 그 다음에 2, 5학년도는 92.7% 정도입니다. 자, 이게 높다, 낮다, 뭐 각자 좀 판단도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국수는 안 가져왔지만, 국수는 어떨까요? 국수는 지금 이 두 해의 과탐 백분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국어는 한 97 정도에서 이제 내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97에서 98 정도,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반영 비율의 역할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다 표점을 이용하는 서울대긴 한데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비가 1대 1.2대 과탐 유형 2 기준으로 0.8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반영비가 적다는 게 아무래도 평균 백분위 평균으로도 이렇게 차이로 연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유형 1도 좀 빨리 볼까요? 자, 유형 1 보시면요. 자, 빈칸으로 있는데 우리 9과목 사탐 상황 아까랑 똑같이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재작년 대비 작년 2호 수능의 사탐 백분위 및 표점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과목들이 많았습니다. 뭐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지만 생윤 과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높은 과목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유형 1에 대해서 합격자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 평균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형 1이다 보니까 사탐으로 지원한 학생, 과탐으로 지원한 학생, 개 중에는 또 사과탐 선택 각각 하나씩 한 학생도 있을 텐데요. 어쨌거나 사탐과 과탐을 구분해서 각각의 이 수능 반영 지표인 표점과 백분위 평균을 한번 좀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건요. 뭐 두 해 모두 좀 공통된 사항인데 아무래도 과탐 쪽이 표준 점수 및 또 백분위에서 사탐의 평균보다는 낮다라는 게 좀 확인되고 있는 게 주요한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서울대를 좀 목표로 한다거나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백분위, 어느 정도 등급 내가 좀 목표를 잡고 해야 되는가 라는 어떤 고민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하나의 어떤 참고점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통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 일반 전형과 지역 균형 좀 대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DNA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올해 여기 보시면요. 사회복지학과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6명 선발, 지역균형 선발로 좀 변경됐다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괄호 안의 숫자는 올해 이제 최초 모집 인원 기준값을 넣어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교과 점수가 일반 전형은 기본 15점에서 최대 5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 지역균형은 기본 점수 30점에서 최대 10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서울대는 교과 이수와 그 다음에 석차 등급 및 성취도, 즉 성적, 그 다음에 세특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서 A부터 C까지 두 개의 조합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서울대가 워낙 학종을 좀 강하게 보는 뭐 유명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 생기부에 대한 평가 능력은 뭐 다른 학교보다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학생부 종합처럼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요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본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아까 핵심 권장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업데이트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강하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성적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이 석차 등급 기준으로 서울대 합격자에 대한 통계를 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2 합격자에 대한 두 개년도 전교과의 석차 등급 평균값입니다. 제가 여기 적은 이 석차 등급 평균치가 일반과 비일반으로 각각 구분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일반은 일반고겠고요. 비일반고는요. 특목고, 자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여서 구분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떤 뭐 절대적인 값은 분명 아닐 겁니다. 일반고만 뭐 예를 들어도 편차가 당연히 있고요. 석차 등급이 높으면 1점 한 중반까지 올라가는 등급부터 2점 후반까지 내려가는 등급까지 좀 분포가 고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일반고도 지금 두 개 년도가 좀 대동소이한데 비일반고도요. 3점 초반대부터 4등급 때까지 5등급 가까이 내려가는 내신까지 좀 분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만큼 서울대는 교과에 대한 정량평가만을 하는 교과평가가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형 1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의미로 비교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살펴보셨고요. 다시 돌아오면 수시로 좀 넘어가서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 이제 종합전형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크게는 지균과 지금 일반 전형이 있지만 우리 학생들 다들 아시겠지만 지균은 이제 고3들 기준으로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정시에서의 지균과 좀 헷갈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일반 전형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강대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 종합전형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고민은 해볼 수 있는 학생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년 대비 인원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종합의 또 큰 특징이 아무래도 요 면접 구술고사에 대한 어떤 부담, 좀 변별력이 좀 세다라는 게 좀 정평이 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변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출제 문항을 좀 활용하는 과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치대나 뭐 약의대나 뭐 수의대 정도만 따로 활용을 했었는데 올해 좀 추가로 들어가는 대학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는 단위,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단위, 여기 의대 치대는 기존에도 활용하고 있었고요. 여기 넘기시면은
자, 넘어가지 않네요. 여기까지 좀 예시로서 보여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서울대 수시와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딱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대에 대한 정시 중심, 그 다음에 수시에 대한 일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요 대학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